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머니 테이블 시즌2의 마지막 강의이자 올해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실전 투자편. 그래서 우리가 세션 1부터 5번째 시간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재정 관리, 어떻게 주식을 바라봐야 돼, 분석해야 돼,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전 투자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책은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저 하워드 막스라는 분은 거의 지금 워런 버핏 그런 분들하고 같이 거론될 정도로 살아있는 투자자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재산도 몇 조 원이 되는 사람이고 나이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 78세 정도? 그래서 한 50년 정도 투자업에 계셨었고, 저 오크트리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1995년에 창업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분이 쓴 책이 2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이분이 막 유튜브 방송을 찍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인터뷰하거나 사람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이 투자를 사람들이 접근할 때 자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무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투자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성공에 포커스를 둬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 누구 잘 됐대더라, 그 방법에 포커스를 두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들, 지금까지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줄이고,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자산을 내가 골라왔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산은 높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준다. 하지만 이 중간중간 내가 하는 실수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 실수에 대한 손실을 줄여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바라볼 때 높은 수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투자라는 거를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도 이제 그런 책이고, 그러면 투자를 도대체 이런 포트폴리오나 우리가 얘기하는 포지션 같은 걸 어떻게 구축을 하고,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인데, 우리가 올해 연초에 얘기할 때 한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장이 한국 시장. 이게 한국의 코스피 지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년을 사실 조정을 거쳤지만 그냥 단박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런 정도 각도로. 그래서 한국 시장이 지금 거의 그 10년 만에 대단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장기적이라는 거는 몇 달이 아니라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상승한다 접근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자본주의라는 게 되게 놀라운 게 큰 기업이 더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이번 코로나 때도 봤지만 우리 개인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들은 지금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아마 내년에 대한민국이 사상 최고 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정도로 기업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와도 기업들은 계속되고, 굉장히 뛰어난 인력들이 계속 모이고, 돈이 돈을 벌고, 심지어 자기가 안 되면 M&A를 해버리고. 근데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 큰 기업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5%, 30%예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사가 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중이.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오르면 우리나라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좋은 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있잖아.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빵이라고 하는 기업들, 그 기업이 미국에 차지한 시가총액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부가 사실은 쏠려가는 게, 양극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 큰 기업이 커질수록 기업은 올라가게 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유럽 이렇게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아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은 너무너무 작고, 사실은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국가들, 옛날에 우리가 한동안 뭐 주목했던 신흥국, 뭐 브라질, 베트남, 뭐 아시아,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굉장히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장기적으로 보고 이미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들, 그 나라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인들한테 늘 얘기를 요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만 사실 난리인 거지,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건 뭐냐, 자영업이 어려운 거야. 이 자영업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야. 이게 어쩔 수 없어. 근데 안타깝게도 자영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만 이익 비중으로 보면 너무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업체들의 이런 쪽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 주식이라는 건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선진국의 지수도 이 비중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경기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논의예요. 사실은 우리가 경제를 배우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경제를 설명하지만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 그냥 경제 구조라는 걸 단순히 설명하면 뭐냐면 인구 곱하기 그 인당 생산성이에요. 한 사람이 생산하는 생산량의 총량을 합친 게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규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렇게 쭉 늘어나다 이제 조금 멈춰가는 구간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인당 생산성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뭐 디지털화, 온라인화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주변에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지고,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 일어날수록 인당 생산성은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인당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70년부터 전 세계의 GDP 그로스인데, 전 세계 GDP 그로스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냥 2%에서 3%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렵다 그래도 몇 년 지나면 다시 2%, 좋다 그래도 다시 2%. 그래서 한 2, 3%로 수렴해서 경제는 그냥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난 근 10년, 20년 동안에 뭐 금융위기도 겪었고, 유럽 재정위기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고, 아무 일 없잖아요. 예전에 심지어 전쟁을 겪던 그 세계 1, 2차 대전 시절에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경제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나 주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장기는 한 10년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계속 파이가 커지는 거고, 그 파이를 차지하는 기업의 어떤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이나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투자라는 거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는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 그래도 주식은 순환을 해요.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져요. 항상 이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순환을 해요. 그래서 오르는 기업들도 분명히 떨어지는 순간이 오고,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겪었고 코로나 때도 겪었잖아요. 마치 막 세상이 뭐 그냥 끝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이번엔 다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번에 우리 미국 주식시장 또 막 설명을 드리면 미국 이번엔 다르다. 이거 미국이 전 세계를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올해 수익률은 일단은 미국도 오르긴 했지만 뒤처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다르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산업,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르는 그 방법들도 오르락 내리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의 그냥 특성이에요. 그냥 특성이. 주식이라는 자산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구나. 항상 순환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주식이 순환한다는 거는 철저하게 우량 기업에만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막 부실한 기업들, 그냥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테마주, 작전주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개별 종목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 말대로 막 생겼다가 망하기도 하고, 경영진이 막 회사를 막 횡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랑 장기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량 기업들, 대기업들, 재무구조도 훌륭하고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큰 그런 기업들 투자를 하는 게 사실 맞다는 거예요. 그 장기적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계추인데 요즘에는 이런 시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제 옛날에 배웠지만 시계추가 여기서 쑥 했다가 여기서는 속도가 엄청 빨라. 근데 끝에서 삥 멈춰 있다가 슉 그래서 이쪽에 삥 멈춰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일반인 사람들이 나는 이성적이야, 합리적이라 하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언제나 극단에 있다는 거예요. 중도는 없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주식시장의 어떤 적정 가격이나 주식시장 이 정도면은 적절한 것 같아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흥분을 해서 주식을 해야 돼 이랬다거나 반대로 망해 뭐 이런. 항상 이 심리의 시계추가 극단에 가는데 이거는 정말 시계추처럼 항상 되돌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의 실패는 어떤 우리가 분석을 잘못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나 좋은 종목 알려줘 이러면 성공할 것 같죠?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되면서 누구한테 절대 종목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해도 그 사람이 그걸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상승이 끝나서 또 하라고 다시 상승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심리를 이기지 못해요. 마치 막 오를 때는 막 올라서 하지만 빠지면은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심리가 데니얼 카니먼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심리학자인데 처음으로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은 손실에 대해 느끼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돈을 벌 때 느끼는 기쁨보다 돈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충격이 그냥 그분이 측정하기에는 5배 이상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은 손실을 보면 못 참아요. 그리고 이익을 보면 흥분하게 돼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심리출자 기억해 오셨다가 사람은 항상 극단에 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막 주식에 대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저거 되돌아올 텐데 이렇게 기다려야 되네. 근데 내 마음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나도 어느 경우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반대로 사람들이 이제 주식 끝났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또 말. 근데 이게 주식에만 통용되느냐? 모든 자산이 똑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자산의 가격은 심리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번 돌아오는 속도가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비관에도 오래 머무르고 긍정에도 오래 머물러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 너무한데라고 느끼지만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2년, 3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보고 봤을 때는 그 자산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못 골라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애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기업들은 누가 이견을 제시할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마저도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항상 흔들리거나 나도 또 극단에 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좋은 종목 알려. 이거는 별로 투자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더 중요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재정 구조 내 자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서 사실은 그런 심리가 거의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우리 뭐 사야 돼? 이런 질문보다는 가격이 일단 어떤가? 요즘에 주식 가격이 어떻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격이 어떻지?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나?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주변의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 주식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경계를 하고 보는 게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다릴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사지 않고도 기다릴 수 있는지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부동산 사지 않고도 기다릴 수 있는지 반대로 내가 이걸 사놨다고 하면은 이게 하락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지 인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예시예요. 그냥 제가 몇몇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한 15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자산이 쌓여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은 처음부터 이 주식이라는 거를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장기간으로 정말 꾸준한 수익을 주식으로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증권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증권사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대형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는 제가 ETF라는 자산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펀드를 굉장히 쉽게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돈은 앞으로 찾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쓸 만한 금액의 돈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에 접근할 때 이걸로 뭔가 내가 빨리 해서 이걸로 빨리 돈 벌어가 부동산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돈은 그냥 계속 넣어놔서 복리가 쌓여서 나중에 내가 1년에 그냥 1, 2% 정도 내가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이게 배당받는 듯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냅둬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한 20년이에요. 주식이란 자산이 진짜 복리라는 걸 누리려고 하면 20년이에요. 왜냐면 복리는 사실 그때부터 더 극대화가 돼요. 복리는 자산의 금액보다 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얼마 오래 넣느냐가. 그러니까 한 20년은 넣어놔야 주식이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자산 같은 수입이 된다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생활에 신경도 안 쓰는 돈으로 먼저 시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만원, 20만원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생각이고, 저도 당장에 한 10만원 정도로 시작해보려고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래서 매달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10만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권사 계좌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는 이제 건드리지 않는 계좌고, 그러면 거기서 5만원, 절반은 주식을 사는데, 어떤 주식을 사느냐? 저 상장 지수 펀드라고 ETF 펀드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그냥 각 나라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저 펀드의 특징은 뭐냐면, 주식 거래하듯이, 종목 거래하듯이 그냥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자산운용사에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그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서 내가 주식 사든지 ETF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돼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그 ETF로 일단은 주식 포트폴리오 5만 원의 절반 이상, 2만 5천 원 이상을 ETF로 한번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만 5천 원은 한번 이 글로벌 한 상위 100개 기업들, 우리가 누구나 다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삼성전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로만 한번 내가 그 중에 한번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정말 내가 매력적이게 생각하는 주식으로 한번 본인이 개별적으로 한번 편입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의 비중이 딱 50%까지만. 근데 한 주가 그보다 비싸면 어떡해요? 못 사는 거지. 그건 당연히 못 사는 거죠. 부를 때. 그럼요. 못 사는 거죠.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해외 주식들은 한 번 살려면 막 8천만 원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엄청 큰 주식들 많아요. 네, 한 주. 근데 그러면 내가 매달 투자하는 금액이 예를 네. 들어서 잠깐만 딱 10만 원만 쓰고 싶은데 반반을 저렇게 나눠 한다면 네.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좀 더 비싼 거예요. 그럼 좀 약간 비율 조절하면 안 돼요? 그건 좀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그 기준선은 항상 50%는 주식, 50%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뒤에 나온 것들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매달 투자하는 금액의 절반은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증권사에 이제 현금을 넣어놓으면 저 CMA라는 계좌에 들어가요. 그 CMA는 뭐냐면, 은행 예금은 기간이 지나야 이자가 나오잖아요. CMA는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나와요. 예, 바로바로 그날 이자가 다 정산돼서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절반 주식, 절반 현금으로 하는데, 그 주식의 절반은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 지수. 그 지수는 글로벌로 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비중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미국 30%, 중국 30%, 한국 20%, 일본 20%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따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 저기 투자는 그 CMA의 절반을 넣어놓는데 네. 저 통장이 바로 그냥 주식 거래할 때도 쓰는 그렇죠. 같은 통장이죠. 같은 계좌 하나에서 절반은 주식, 절반 CMA로 가져가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ETF라는 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ETF를 투자할 때 우리나라 ETF 시장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간 좀 변질됐어요.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ETF, 뭐 그린에너지 ETF 이런 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아는 글로벌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 예를 들어 중국으로 치면 중국의 CSI 300이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저걸 사거나 아니면 뭐 홍콩 테크 지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심천 지수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 중국은 그게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걸 사거나 미국으로 치면은 뭐 다우존스도 있고 S&P도 있고 나스닥 있지만 그냥 나스닥. 한국으로 치면은 뭐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지만 대형주가 거래되는 코스피.
일본은 니케이 지수도 있고 토픽스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토픽스 지수가 우리나라 치면 코스닥 지수예요. 근데 그냥 니케이 이렇게 그냥 우리 대표 지수로. 근데 이런 대표 지수들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냥 몇 배를 해버리지. 그 다음에 막 그냥 2차 전지, 막 전기차,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냥 빨리빨리 왔다 갔다 거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진짜로 그냥 한번 이 지수들을 한번 구성을 해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나스닥 30%, 그 다음에 중국의 홍콩 지수나 심천 지수를 조합해서 한 30%, 한국 코스피 20%, 일본 니케이 20% 이렇게 넣을 거야. 그 이왕이면은 만약에 저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 100이라는 ETF가 있고 그건 뭐냐면 상위 100개만 투자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왕이면 저는 우량 기업으로, 왜냐면 이 우량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는 어떻게 보냐면 요즘에 네이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이버에 증권 부분을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해외 부분을 딱 누르시면은 해외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 순위대로 나와요. 그래서 나스닥 1등이 애플이죠. 그래서 보면 나스닥 1등이 애플이고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니까 3등이 아마존, 4등이 페이스북, 5등이 테슬라. 이 기업 중에 우리 모르는 기업 있으세요? 다 알죠? 코드처럼 저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코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요 위에서 붙었는데 1등이 텐센트, 2등이 알리바바, 3등이 메이투안이에요. 이 기업들 다 아시죠? 메이투안도 그 배달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일본도 보세요. 도요타, 소프트뱅크, 이 키엔스라는 회사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회사는 좀 약간 익숙치 않은 회사인데, 그 다음은 소니, 그 다음에 엔티티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통신회사 1등 회사가 있고, 이 패스트 리테일링이 뭐냐면 유니클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우리가 아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뭐 디즈니 같은 회사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맥도날드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업들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 내가 아까 주식의 한 절반 정도, 뭐 10만 원이었지만 2만 5천 원 정도는 내가 사보고 싶은 주식 산다. 근데 아마 2만 5천 원 저기 살 수 있는 해외 주식은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달러. 달러죠, 달러야, 달러. 그리고 미국은 거래가 쉬워서 한 주씩 거래가 돼요. 근데 한국도 한 주씩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단가도 낮은데 일본이나 중국은 100주씩 거래를 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거야. 아까 뭐 8천만 원이라 말씀드린 거는 이게 80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요게 패스트 리테일링이 지금 8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도 9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00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9천만 원을 사야 돼. 추수 단위. 자체가 할 수가 없는 네, 100주 100주. 자체가 기본 단위. 근데 그 일본하고 중국은 그 내국인이 거래할 때도 100주를 사야 돼요. 우리나라는 한 주씩 살 수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만 100주가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들도 100주를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근데 생각해보자. 그냥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앞으로 그냥 중국하고 미국이 더 커질까, 안 커질까? 앞으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더 커질까, 안 커질까? 마이크로소프트 더 커질까, 안 커질까? 하지만 이 기업들은 굉장히 유명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은 막 진짜로 막 옆에 있는 막 진짜 막 중소형들 막 개별 테마주보다 못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야.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 1년에 7, 8% 주는 자산도 없잖아요. 수익률로.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 정도 이상을 본다고 봐야지 내가 이걸로 지금 막 그냥 거의 뭐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거기에 심지어 빚까지 써서 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필패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고 이게 그 증권사에서 거래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웬만한 데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10만 원을 넣으면은 그날 5만 원을 사는 건데 5만 원은 그냥 우리 정해놓은 대로 그냥 ETF 절반 그냥 절반은 내가 원래 있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사라는 거야. 그냥 괜히 타이밍을 보면서 막 이거를 인제 들어가냐 언제 아무도 못 맞춰요.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괜히 그거 에너지 써가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넣어놓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은 CMA로 계속 보유를 하면서 쌓아 나가다가 언제 써야 되냐면 이제 몇 년에 한번 코로나 같은 충격이 올 때 이때 내가 그동안 쌓아오는 현금의 절반 이거 다 쓰면 안 돼. 절반. 왜냐면 거기 더 빠질 수 있거든. 근데 이 현금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게 투자하면서 얼마나 큰 심리적인 그 위안을 주는지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막 주식이 빠지면 이게 묘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내 주식도 빠지고 있긴 한데 기분이 좋은. 살 수 있겠네? 그래서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째 시간에 나눴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 김승호 대표님이라는 분이 제가 얼핏 지나가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자기가 들고 있는 현금의 절반을 주식을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도 무서웠지만 절반만 샀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에 나눈 그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에도 보면 빠지니까 거기 있는 그 아이들이 그 현금으로 다 주식을 사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골트슈트라는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절반만 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현금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해. 마치 이렇게 주식을 수익 내는 사람은 저것도 아까운데 다 투자해야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막상 위기가 와보면 이 현금이라는 게 마음에 얼마나 위안을 주고 포트폴리오를 지속하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가져가다가 이 나한테도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번 그 계좌에서 1.5%에서 2%만 빼가지고 뭐 주변에 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한번 사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배당이 보통 한 해에 한 1.5% 정도 되거든요. 1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그 배당금이라 생각하고 그 정도는 내가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좌는 한번 건드리지 않고 냅둬 보고 만약에 내가 수입이 좀 더 생기면은 또 거기에 좀 더 불입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매달 지났을 때는 다음 달부터는 한번 내 투자 경험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남들이 성공한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식 투자도 그래요. 남 잘됐다 그러면은 잘했네 하면서 하지만 속을 씁쓸한데 안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줘.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 유튜브에 요즘에 인기 있는 주식 방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스토리가 내가 주식해서 망한 얘기. 내가 이래서 망했고 옆에 이래서 망했고 막 조회수가 엄청 높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의 손실에 굉장히 그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어쨌거나 한번 우리가 주식 얘기를 해보면은 되게 재밌을 거고 요 룰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해 나가는 동안에는 이 룰을 꼭 지키고 이게 막상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지금 보게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순간순간 이 내 마음에 굉장한 갈등과 욕심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진짜로 제일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옆에가 돈을 벌건 말건 거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쉽지 않은. 그렇죠. 왜냐면 현금 보유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50%를 지켜야 되는데 이 주 요즘 잘 카카오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거 7만 원이 어떡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현금 그렇지. 당장에 저거 7만 원 넣으면 7만 원 더 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걸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진짜로 무념무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한 투자자들은 작은 성공은 내가 노력을 해서 좋은 자산을 골라낼 수 있지만 큰 성공은 운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저도 진짜 되게 많이 느낀 거예요. 예전엔 제가 종목 분석을 잘해서 그걸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흐름이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의외로 언제 제일 중요하냐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상황이에요. 올해같이 이런 상황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몇십 프로를 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시절이 좋아가 돈을 번 거지 마치 내가 막 분석을 해서 삼성전자를 맞췄다거나 네이버 카카오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돌아오는 시기에 취해서 거의 대부분 읽고 끝나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나면 주식으로는 돈 번 사람이 없고 다 빚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접근 관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넣어놓고 하다가 코로나가 왔어 그러면 현금에서 더 사고 그것도 올라가면 또 냅뒀다가 또 나중에 또 현금만 더 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건 주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식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워런 버핏이나 여러 사람들이 왜 구조적으로 주식을 기다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내 수입을 늘려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은 그냥 이렇게 나의 자산 관리의 하나의 형태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인데요. 투자 실패는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거나 분석을 못한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실패는 철저하게 심리에서 와요. 제일 첫 번째 심리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제일 위험한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옆 사람이 돈 버는데 못 버는. 그게 진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극대화가 되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부동산 샀다 그러면 내가 못 사면은 막 그 충격이 엄청 심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거의 90% 이상? 90%가 뭐예요? 거의 99% 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워런 버핏하고도 자주 얘기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럼 워런 버핏의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우리 일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그냥 막 살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드렸던 핵심 질문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세 번째는 뭐야 기다릴 수 있느냐인데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상승해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옆에서 부동산이 막 오르고 주식이 상승해도 뭐 괜찮아.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놨는데 뭐 그거 좀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한번 매 순간 한번 신중하게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만약에 15년 전에 들었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15년 지나고 나서야 이 업에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겨우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얘기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저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고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